자케오 스크루지 제1화 리치만 이야기. 쾅! 좀처럼 소리를 내면서 열린 적이 없던 내 방문이 열린다. 누군가에겐 시끄러운 소음 소리이겠지만 난 반가운 마음마저 드는 소리이다. 지금 이 시간에 날 찾아올 사람은 그 친구뿐이다. 리치만. 내가 싫어하면서 참 부러워하는 친구다.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사실 대부분 자기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게는 꽤 괜찮은 만남이다. 누군들 어떠랴?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 부자인데다 좋은 부모를 만나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란 리치만은 요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푹 빠져 살고 있는 중이다. 지난번에는 진시황에 대한 글을 가져와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들어놓고 간 적이 있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젠장!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꽤나 격앙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에도 리치만은 나에게 인사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난 그게 사실 늘 불만이었다.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나를 깔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내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난 내 자리에 앉아 달래주듯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치만이 한 번 더 사자후를 하는 바람에 밖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서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자리로 돌아가게. 오늘 이 친구가 조금 화가 난 일이 있었나 보네. 난 리치만에게 손짓을 한 후 루악 커피를 꺼내 끓일 준비를 시작하였다. 자네 코피 루악이라고 알고 있나?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갔던 재산세 과장이 맛 좀 보라며 사왔더군. 지난번에 실수한 걸 만회해 보려는 건지.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그런가 맛이 꽤 괜찮더군. 이거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게나. 하지만 리치만은 한껏 인상을 쓰며 또 나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깟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를 누가 먹습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나 드세요. 그런 싸구려는 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람 왜 그래요? 좋게 봤는데 직접 만나보니 영 불쾌한 사람이더군요. 리치만은 나를 대할 때 예의를 잊어버린 사람 같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참아야 한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니 그 사람 말인가? 드디어 영원히 사는 법을 찾은 것 같다고 한껏 들떠있더니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진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리치만은 다리를 벌리고 고개를 숙이며 한껏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했죠?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 참 황당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거라나 뭐라나 황당무계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순간이 기억났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화를 삼키고 있는 리치만을 보면서 난 왠지 기분이 좋아져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호!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천공문이 자동문이 될 수도 있겠는걸? 그렇게 하지 그랬어. 말해놓고도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직 덜 끓은 루악을 재빨리 입에다 가져다 대고는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 같으면 아저씨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아저씨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서민들에게서 이자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부도 많이 하고 가난한 인간들을 많이 도와준지 아시잖아요. 굳이 다 팔 필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일정 부분만 하라고 하면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한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셨다고요.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으면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기를 했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세금조차도 아끼지 않고 팍팍 내는 사람이라고요. 알지 알아. 넌 법 없이도 살 만한 멋진 친구야. 내가 보증할게. 그나저나 영원히 살려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쉬운데 그래. 쉽다고요. 나 참.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했다고요.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서 자기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어디 시골 출신의 아버지가 목수짓이나 하고 있다고 하던데. 자기가 무슨 가말리에르 선생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아저씨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웃기지도 않을 겁니다. 어디서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놓았는지. 근데 이런 내가 그들과 동급이 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엄연히 다르다고요. 엄연히. 속으로 한 번 더 고양이 똥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다. 당장이라도 방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을의 입장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때 필요한 건 사회생활의 노하우뿐이다.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만. 자네가 더 이상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온 엘리트인 자네가 시골뜨기의 제자가 된다면 사람들도 비웃을 거야. 혹시 자네의 재산을 탐내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닐까? 정말 오래 들은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군 그래. 나 역시 적당히가 참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인데 말이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행히 리치만이 루아 커피를 한 잔 달라는 손짓을 한다. 이제야 진정이 좀 되는가 보다. 그렇죠? 아저씨 같은 사람이나 그들이랑 어울릴만 하지? 저는 아니죠. 엄연히 살아온 길이 다른데 말입니다. 어디서 감히 제자가 되라 마라 참네. 하마터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리치만은 원래 그런 친구니까.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차분히 말을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래, 그 사람은 분명히 영원히 사는 법을 모르는 게 분명해.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분명히 돌팔이 사입이 교주일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차나 들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커피를 마시는 리치만의 얼굴은 진정되었지만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나랑 제이호텔에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거기 새로운 셰프가 음식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고. 그거나 먹고 기분 좀 풀게나. 사실 저도 그래서 당장 돌아왔죠. 그런데 등 뒤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그래서 기분이 찝찝합니다. 어디라고 하셨죠? 제이호텔이요. 거기 가서 기분이나 풀어야겠네. 순간 나도 기분이 찝찝해졌다. 부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었기에 비서에게 차를 대라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리치만이 앞장섰고 난 뒤따라 문을 나섰다. 리치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카톡에서 이름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구만. 아저씨는 기억력도 별로군요. 헤수스요. 크리스트 헤수스. 왜 요즘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인데 못 들어보셨어요? 헤수스라. 아, 헤수스. 크리스트 헤수스. 들어봤어. 그 사람이었다. 얼마 전 매튜라고 아끼던 부하 녀석이 세무서를 뛰쳐나갔는데 그 이유가 바로 크리스트 헤수스 때문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면 초대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막상 식사 자리에 가보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잔뜩 있었고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들과 외국인만 가득해서 도저히 끼고 싶지 않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헤수스였구나. 크리스트 헤수스. 아저씨, 뭐해요? 빨리 갑시다. 배가 고프니 배를 채우고 나서 전 다시 또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어요. 분명히 어딘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어서 갑시다. 리치만이 차에 오르자 나는 문을 닫아주고는 운전석으로 향했다. 저 멀리서 비서가 나를 보고 있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도 나 혼자 먹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혼자 먹는 밥보다는 나으니 그런 눈초리를 한다고 해도 난 상관이 없다. 어서 갑시다. 소리를 질렀더니 배가 고프네요. 얼마 정도 걸리죠? 난 그동안 좀 자야겠어요. 운전 똑바로 하시고요. 도착하면 깨우세요. 그래. 눈 좀 붙이게. 도착하면 깨워주지. 아직 점심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에 차는 막히지 않았고 다행히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긴 시간 운전하고 싶지 않았다. 난 대리운전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리치만은 귀찮은 듯 하품을 하며 일어났고 문을 박차고 먼저 호텔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덩그러니 열려있는 문을 닫고 최대한 천천히 로비에 들어섰다. 다행히 밝은 미소를 하며 나를 반겨주니 때문에 그나마 기분이 좋아졌다. 역시 돈이 좋다. 이렇게 나를 웃으며 반겨주니 말이다. 돈마저 없었다면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을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거울에 비친 땅딸막한 모습은 내가 봐도 참 싫다. 어서 오세요. 제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네. VIP실로 2명 예약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스크루지. 자케오 스크루지요. 자케오 스크루지 제2화. 지난밤 꿈에서 만난 스스로 있는 자 이야기. 안 돼. 이렇게 갈 수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 많은 재산을 두고 이대로 허무하게 갈 수 없어요. 제발. 눈이 번쩍 떠졌다. 새벽 4시를 알리는 시계의 야광 불빛만이 방에 가득했다. 꿈이었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 악몽이었다. 꿈이라서 너무 다행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리치만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자꾸만 들려오는 그 크리스트 헤수스라는 사람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요즘 부쩍 나도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자리에 앉았다. 잠이 다 달아나 버려 다시 잠을 청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으니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꿈인데 너무도 강렬하게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스크루지 서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통해 몇십억이나 버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꿈에서 나는 그토록 원하던 진짜 부자가 되었다. 리치만 녀석을 비웃어 줄 만큼 큰 부자가 되었다. 묵혀두었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떡상할 줄은 몰랐다. 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 생기자 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어디다 돈을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꿈을 꾸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아주 멋진 결정을 내렸다. 그래,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을 몇 개 더 사야겠어. 신이 났다. 어쩌면 지긋지긋하게 욕을 먹는 세무서장 자리를 더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도 리치만처럼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는 내가 놀고 먹어도 더 큰 부자가 되는 법.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내가 살 집은 서던 리버가 좋겠구만. 그리고 노던 리버에 집을 몇 채 사야겠어. 좋구나, 좋아. 그렇게 내일 일어날 일을 꿈꾸며 행복한 생각으로 잠이 들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싶었다. 리치만 같은 녀석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 돈으로 친구들도 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정말 날아갈 것 같았다.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내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스크루지, 자케오 스크루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누구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러 왔다. 도로 찾으러 왔다니. 당신이 누구이길래 도로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이오? 경찰을 부르기 전에 썩 나가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에게 영혼을 준 이가 바로 나이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러 왔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야? 당신이 뭐 생명을 주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신은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난 하늘에서 추락해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 사람은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죽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악은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왜 하필 오늘이야? 왜 하필 오늘이냐고. 드디어 부자가 되어서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진 내 삶이 될 텐데 왜 오늘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 스스로 있는 자님, 제발 오늘만은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바람에 내일이면 서던 리버에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던 리버에 집을 몇 채 사서 진짜 부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느냐? 뭐야? 그럼 내가 죽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 난 절대 죽지 않아. 내가 왜 죽어? 이제야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는데 그놈의 리치만을 짓밟아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죽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나에게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제 그만 도로 찾아가겠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갈 수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 많은 재산을 두고 이대로 허무하게 갈 수 없어요. 제발.
그렇게 잠이 깬 것이다.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땀범벅이 되어 두려움만이 남았다.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아픈 걸 보니 다행히도 꿈이었다. 이상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된 꿈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그 자가 진짜로 나타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지금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꿈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재물을 모았다. 집도 20평에서 30평, 40평으로 넓혀오다 드디어 올해 100평짜리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남들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세무서장이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그 말 따위는 상관이 없었다. 통장 잔고도 없는 것들에 질투라고 생각했다. 더 모으고 싶었다. 더 키우고 싶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더 많은 돈을 착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하면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더 모으고 키우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처음으로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좋은 잠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비싼 집도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 순간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던 떡볶이집 김 사장과 그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김 사장에게서는 사실 세금을 더 안 떼도 되었는데 김 사장과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질투가 나서 김 사장의 딸 손에 있던 돈까지도 뺏어왔던 어제 아침의 나였다. 어디 더 가난해져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친구가 없어도 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로움도 고독함도 돈이 다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제법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익숙해진 내 삶이다. 사실 돈은 혼자서 먹고 살기에 예전부터 충분했었다. 그런데 김 사장에게는 그 떡볶이집이 전부였다. 김 사장의 딸 손에 있던 그 돈은 결코 내게 필요하지 않은 푼돈이다. 그 돈뿐이야.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자비하게 악독하게 돈을 뺏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절로 구역질이 나왔다. 그 돈을 가지고 배부르게 식사하고 물건을 사는 내 모습에 경멸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것이 나 자케오 스크루지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차라리 스스로 있는 자가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더 슬펐던 것은 이것이다. 만약 스스로 있는 자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누구 하나 날 위해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 믿지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다들 기뻐할까? 내가 죽으면 잘 죽었다고 오히려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시계는 벌써 6시를 가리키고 있다. 악몽이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케오 스크루지 제3화 연이은 악몽 그리고 라자로 이야기. 어제는 서든리버에 새 백화점이 오픈하는 날이었다. 내가 세금을 걷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의 아내가 디자이너로 런칭을 하였기에 옷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그런데 도무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다. 결국 아무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은 옷을 집어들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 작은 키에 어울릴 만한 옷이 여기에는 없는 걸 알고 왔다. 보라색 옷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늘거리는 배옷도 같이 구입했다.
제일 안 팔릴 것 같은 옷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가자 직원은 패션 감각을 운운하며 날 띄우기 바빴다. 됐고 결제나 해주게. 이렇게 또 몇백이 지출되는구나. 하지만 괜찮다. 옷은 몇백이지만 세금은 그 이상으로 뜯어내면 되니까 말이다. 디자이너의 남편, 즉 내 친구가 분명히 내가 옷을 사간 것을 알고 날 도와줄 것이다. 백화점에 간 김에 킹크랩 전문점에 들렀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하지만 난 쉽게 먹는다. 돈이 있으니까 말이다. 몇백짜리 옷을 사서 몇십만 원짜리 킹크랩을 먹는 나를 보니 꽤 마음에 든다. 근데 혼자 먹으려니 영 맛은 없다. 리치만을 부를까 했지만 그놈의 영원히 사는 법 타령이 거슬려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킹크랩 조각을 먹으려고 거짓골을 한 녀석이 나에게 기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니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나자로였다. 늘 우리 세무서 앞에서 직원들과 내가 버린 음식이나 주워 먹는 거지 녀석이다. 사실 친구였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저런 거지 같은 녀석과 친구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다. 젠장 나자로 녀석.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군. 어서 집으로 가야겠어. 짜증이 나는구만.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바람에 먹고 있던 킹크랩 전체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나자로는 그것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냐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와 동시에 지배인을 불렀고 나자로는 당장에 쫓겨나게 되었다. 지배인, 여기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거지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이 가게에 오나 봐라. 죄송합니다, 스크루지 사장님. 음식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됐네. 피곤이 몰려왔다. 빨리 집으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일과 시간이라 일단 세무서로 차를 돌렸다. 내 호화로운 하루의 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다니. 나자로 녀석, 초등학교 이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구만. 그렇게 난 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 꿈에서 나자로의 장례식과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대로 땅에 묻히는데 나자로는 천사들이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 천사들은 나자로를 어떤 이의 품에 내려놓았고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품에 안기어 쉬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자로를 품에 안은 그 사람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이었다. 나는 땅에 묻힌 채로 있지 않았다. 나는 곧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젠장, 설마 진짜 지옥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뜨거워. 이게 뭐야? 살려주세요. 잡아당기지 마. 내 몸, 내 팔, 내 다리. 안 돼, 아프다고. 살려줘, 제발. 지옥은 너무도 괴로웠다. 그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다. 누가 물을 줄 사람이 없나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오늘 낮에만 해도 나자로 녀석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자존심을 생각하기에는 목이 너무도 말랐다. 그래서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나자로 녀석만 안고 계시지 말고 저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나자로 그 녀석을 저한테 보내셔서 물 좀 전해주십시오.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스크루지야, 넌 살아있는 동안 배부르게 살았고 나자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러니 이제 나자로는 위로를 받고 넌 고통을 받는 거야.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난 열심히 살았으니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거고 나자로 녀석은 그냥 거지일 뿐이었다고요. 스크루지야, 아쉽게도 우리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단다. 물론 너도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고 말이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에 난 너무 힘이 들었다. 왜 부자라는 이유로 여기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차라리 그럼 거지가 나은 건가? 설마 영원토록 여기 지옥에 있는 것인가? 정말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 잠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리치만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리치만이 이곳에 오든 말든 나는 리치만을 싫어했기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였을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조상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자로를 내 친구 리치만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나자로가 가서 리치만에게 경고하여 리치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리치만에게는 나자로 말고도 말해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에게로 가야만 리치만이 깨달을 것입니다. 리치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중이니 나자로가 가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리치만이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리치만은 믿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나와 나자로는 그만 가보겠네. 조상님 가지 마세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조상님, 물.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이 번쩍 뜨였다. 서장님 괜찮으세요? 여기 물을 가지고 왔어요. 비서였다. 내가 물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가까이 다가와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깨웠다고 했다. 고맙네. 네? 지금 고맙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기 물 있습니다. 그래, 나가보게. 고맙네. 악몽이었다. 요즘 들어 부쩍 악몽이다. 지난번 스스로 있는 자에 이어 오늘은 아브라함의 나자로까지. 아참, 나자로! 나는 당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멀리 전봇대 사이에 쓰러져 잠이 들어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나는 나자로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나자로에게 내가 마시려던 물을 건넸다. 내 손에서 훔치듯 컵을 가져간 나자로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졌다. 나는 나자로를 일으켰다. 어느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기 봐! 스크루지 서장이잖아. 근데 왜 거지랑 같이 있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니 사실이었던 거 아니야? 거지한테도 세금을 뜯어내려나 보구만. 나쁜 놈 같으리라고. 그런데 그런 말보다 지금은 나자로가 더 신경이 쓰였다. 난 차로 달려가 오전에 백화점에서 산 보라색 옷을 꺼냈다. 그리고 나자로에게 입혀주었다. 나자로는 갑작스러운 내 태도 때문에 겁이 났는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난 그대로 나자로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나자로,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밥?
지금 밥이라고 했어? 스크루지 자네가 밥을 사줄 건가? 자네가? 그래, 가자고. 그러니 어서 빨리 걸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우리는 함께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런데 나자로가 뒤에서 나를 잡아 끌었다. 거기에 가봐야 배도 안 부르고 그냥 우리 저기를 가면 어떨까? 이봐 나자로, 그냥 닥치고 내가 사주는 거나 먹으라고. 지금 내가 네가 예뻐서 밥을 사주는 것 같아 보여? 그러면 왜 사주려는 것인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지 그랬나? 왜 갑자기 달려와 날 깨운 건가? 물은 왜 줬어? 옷은 또 뭐고? 밥을 사준다고 한 건 너 아닌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아니었는가? 그건 에이 몰라. 이걸로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나는 나도 모르게 지폐 몇 장을 던져버리고는 사무실로 돌아와 버렸다. 근데 창가에서 서서 보니 돈은 다른 사람이 줍고 있었고 나자로는 옷을 벗어 주차된 내 차 위에 내려 놓았다. 자케오 스크루지 제4화 매튜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나는 들었던 전화기를 또 내려놓았다. 매튜에게 전화를 했지만 도저히 어떤 이야기든 꺼낼 용기가 없었다.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물어보는 순간부터 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계속 참고 있었다. 하지만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는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매튜는 내가 참 아끼던 부하 녀석이었다. 성실함은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상사를 대하는 센스가 대단한 친구였다. 게다가 계산 능력까지 좋아서 내 오른팔로 키우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직서를 내고 세무서를 떠나버렸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다. 매튜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트 헤수스, 또 그자 이야기다. 크리스트 헤수스라는 작자가 매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매튜가 도대체 왜 그런 미친 결정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작자를 따라 나섰으니 말이다. 조금 있으면 실수를 많이 했던 재산세 과장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이었는데 말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작자를 따라 나섰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것뿐 아니라 물어볼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다. 서장님? 스크루지 서장님, 안녕하세요. 저 매튜입니다. 제가 누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며칠 전 걸려온 매튜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마치 나에게 엄청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와 비슷한 목소리였다. 그래. 매튜 아닌가? 그렇게 나가더니 어쩐 일이야? 갑자기 식사라니. 누굴 소개시켜 준다는 말인가? 와보시면 압니다, 사장님. 꼭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주소는 깨똑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에 나도 놀랐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서 다시 걸어두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입었다. 깨똑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주소를 보니 매튜의 집인 것 같았다. 당장 저녁 일정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저녁 약속 따위는 없었다. 어차피 혼자 먹을 저녁 한번 가보기로 결정했다. 조금 못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를 몰았다. 어서와 친구들, 어서와. 어서오세요. 매튜, 우리 왔어. 초대해줘서 고마워. 인사드려. 이분은 크리스트 헤수스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생님이시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주실 거야.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턴 리버 세무서에서 일하는 존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먹고 살려다 보니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한 적이 많습니다. 허허, 이제부터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생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튜,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서 맛있게 먹자고. 난 문 밖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고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안에는 같은 세무서 부하들부터 이스턴 세무서, 웨스턴 세무서 직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저런 자들 사이에 낀다니 정말 싫었다. 그런데 매튜 녀석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인지 내가 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매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매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나자로의 표정이었다. 짜증이 나서 발걸음을 돌려버렸다. 스크루지 사장님, 아직 도착하시려면 멀었나요? 미안하네. 갑자기 급한 저녁 약속이 잡혀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네. 나는 매튜의 집 어귀에서 들킬까봐 목소리를 낮추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매튜는 너무 아쉬워했다. 다음에 꼭 기회가 되라면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나는 아마 다음에 오더라도 오늘과 같은 손님들이 있으면 못 들어갈 것 같다. 정말 저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최소한 과장, 부장급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모를까. 저런 자리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리치만, 자네 저녁 먹었는가? 네, 먹었어요. 갑자기 웬 전화입니까? 책 보고 있는 중이니 끊을게요. 아니, 잠깐!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리치만 녀석은 여전히 버릇이 없다. 내가 이런 놈을 위해서 나자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괜시레 화가 나기 시작했다. 리치만 녀석,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네가 이러니까 영원히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나쁜 녀석. 허무하고 허전했다. 오랜만에 중산층들이 사는 곳으로 오니 맛집들이 많이 보였다. 사실 옛날에는 자주 찾아갔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체면에 저기를 갈 수는 없다. 저 집 제육볶음이 참 맛있는데, 저 집 김치찌개는 참 맛있지. 쓸쓸하고 외로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매튜 녀석의 집으로 갈까? 아니야. 날은 그닥 춥지 않은데 갑자기 오한이 찾아온 듯 바람이 불어왔고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냥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나의 모든 차가운 공기를 깨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게는 너무도 익숙했던 목소리였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다. 서장님? 혹시 스크루지 서장님 아니세요? 맞죠? 자케오 스크루지 서장님이시죠? 이곳에 나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가 생각도 잠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예, 제가 자케오 스크루지입니다만 돌아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다. 비서였다.
늘 내 사무실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서. 그녀의 이름은 브릿지였다. 브릿지 러브. 자케오 스크루지 제5화 브릿지 러브 이야기. 자네가 이 근처 사는 줄 몰랐군 그래. 나는 나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해버렸다. 그녀는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다. 그런데 그때 악몽을 꾸면서 깼던 날 이후로 부쩍 나를 챙겨주고 있다. 늘 밝은 미소로 날 대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내 마음을 춤추게 만들 때도 있는 그녀이다. 아니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이 갈 방향을 가리켰다. 차를 태워주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곳은 내 고향이기도 했다. 제리코. 내가 13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그녀가 거기에 산다니 놀라웠다. 빛나 보여서 몰랐는데 그녀는 꽤나 가난했다. 늘 같은 옷을 입었고 구두는 꽤 오래되어 발과 모양을 같이 했다. 저녁은 드셨어요, 사장님? 아니, 아직 못 먹었네. 자네는 저녁 먹었는가? 먹었겠지. 늦은 시간인데. 아니요. 저도 일 끝나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아직 안 먹었어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나랑 저 집에서 같이 먹지 않겠나? 네? 저랑요? 비서가 너무 큰 소리로 놀라며 대답하는 바람에 우리는 곧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머쓱해하며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 역시 따뜻한 바람에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저 집으로 가지. 저 집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는 정말 예술이거든. 어떻게 여기 가게를 하세요? 여기에 사신 적이 있어요? 아니다. 이런 곳에 사셨을 리가 없죠. 저 위쪽 100평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셨죠? 저 가게가 맛집이라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서 먹으러 가자고. 비서는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해왔다. 사실 지난번에 고맙다는 말을 해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 서장님 비서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해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맙다는 말에 인색했나? 이거 참 미안하군.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과 김치찌개, 고깃밥 2개 부탁합니다. 제육은 아시죠? 조금 덜 맵게 해주시고요.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말고 참치로 해주시고요. 3인분 같은 공깃밥 2개 부탁합니다. 그녀는 코스모스처럼 웃어대기 시작했다. 난 마치 코스모스 밭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이렇게 웃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날? 그날이라니. 네, 저 사실 큰 병이 있었거든요. 세무서에 취직하기 전에 많이 아팠었는데 기적같이 병이 나아서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저런 큰 병이 있었군. 그런데 어떻게 기적같이 병이 나은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궁금하군. 혹시 그 사람 아세요? 누구 말인가? 혹시 설마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크리스트 헤수스. 어? 서장님이 어떻게 그분을 아세요?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참 요즘 온통 그 사람 이야기뿐이구만. 사실 방금 그 사람을 만날 뻔했었지. 왜? 매튜라고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죠. 지금 크리스트 예수스와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그렇군. 둘 사이는 연인이었구만.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연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헤수스 선생님 밑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었다. 연인이 아니었다. 지난번 이력서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마치 잘못을 들킨 듯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해버렸다. 영원히 사는 법이라 참 요즘 그 이야기도 많이 듣는구만. 제가 큰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헤수스 선생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 선생 의사였던 거야? 아니요. 크리스트 헤수스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병도 치유해주고 상처도 치유해주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해준 것이지? 음식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맛이었다. 제육볶음과 김치찌개의 조합은 환상적이었다. 나는 브릿지에게 묻지도 않고 계란말이까지 추가해버렸다. 그런데 가게 사장이 직접 계란말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오랜만에 오셨군요, 서장님. 아니, 스크루지 씨. 예전에 매일같이 올 때는 서장이 아니었지요. 계란말이는 서비스입니다. 서장님도 뭔가 저처럼 사연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차는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조금만 더 해요. 좋지. 그런데 자네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다음 2차는 뭐가 좋은지 알고 있나? 그럼요. 루와 커피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편아 아니겠어요? 혹시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인가? 별다줄이구만. 네? 별다줄이요? 서장님이 그런 말도 아세요? 우리는 서로 입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지도 모른 채 웃어대기 시작했다. 얼마 만인가 이렇게 웃었던 적이, 아니 태어나서 처음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던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자 브릿지가 놀려대기 시작했고 난 겨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다 먹을 수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또 오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스크릴 씨.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던가.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옆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기가 나고 있었다. 그 향기가 걷고 있다. 그 향기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한다. 편아, 아니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내가 살게. 안 돼요. 이 차는 제가 살 거라고요. 저기 벤치에 가서 앉아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대했죠? 갑자기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큰일이 난 것 같다. 도저히 심장 소리를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화를 냈다. 그래, 너무 편하게 대하지는 말라고. 우리는 엄연히 서장과 비서란 말이야. 어서 가서 편하 하나 사오라고. 오래 안 기다릴 거야. 이게 무슨 화이던가. 오히려 애교라고 주변 사람 모두가 생각했을 것 같다. 제가 어떻게 나았나 하면 말이죠. 참, 먼저 제 병부터 말하자면 놀리지 마세요. 혈류증이었어요. 그녀는 편아를 너무도 예쁘게 마시면서 담담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주변 분들이 그 선생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이 사람이 잘 고친다더라 해서 찾아갔더니 못 고치고, 저 사람이 잘 고친다더라 해서 갔더니 못 고치고, 사기도 당하고 돈은 떨어지고,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 모든 게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친한 언니가
해소수 선생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다고요. 그냥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말이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어요. 근데 언니가 계속해서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였던 언니가 말하는데 속는 셈 치고 가보려고 했죠. 근데 그 선생님 만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좀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제 병 때문에라도 숨어서 빨리 만나고 가야 하는데 답답했죠. 아, 제 이야기 너무 재미없죠? 죄송해요. 아니야. 난 너무 흥미진진해서 벌써 편하를 다 마셔버렸는걸? 서장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신지 몰랐네요. 그럼 계속 이야기할게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장님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 듣고 싶네. 나도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거든. 그러셨군요. 그럼 계속할게요. 저 멀리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마을 이장님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서둘러 이동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웅성웅성 소리를 들어보니 이장님의 딸이 많이 아픈가 보더라고요.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몸을 움직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의 뒤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손이 짧아 그 선생님의 옷에 겨우 손을 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멈춰 서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을 만졌다고 화를 냈구만 그 선생이란 자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브릿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싶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운을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녀가 세상 가장 밝은 얼굴을 하고 말을 이어갔다. 병이 나았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혈루증이 12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히던 혈루증이 나아버렸어요. 믿기세요? 믿겨지세요? 정말?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나았다는 거야? 네, 정말이고 말고요. 그 순간 제 병이 다 나아버렸지 뭐예요. 그녀는 어느샌가 울고 있었다. 다시금 그날이 생각나서였는지.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만. 아니, 지금 말고 앞으로 말이야. 언젠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야죠. 그 선생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기적 아닌가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시면 500원? 이거 500원이면 싸구만. 정말 기적이 많네. 그냥 옷에 손을 댔는데 나았다니. 놀랍구만. 정말 놀라워.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다 포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날부터 제 삶이 보너스 같아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세무소에서 일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답니다. 어때요? 잘 살고 있죠? 저 친구도 엄청 많아요. 그렇군. 다시 태어났구만. 그래, 맞아. 다시 태어난 거지. 참 놀랍네. 그리고 친구도 많다니. 그거 참 부럽구만. 야호! 다 왔다. 덕분에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어느새 그녀 집 앞에 도착을 했다.
얼마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나 걸어온 것이다. 30초가 아니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집은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 그럼 아니. 들어가서 푹 쉬어. 내일 보자고. 내일이요? 내일 토요일이라 출근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아, 내일 토요일이구만. 어? 뭐라고? 내일 보자고? 내일도 볼 수 있어? 정말? 네, 내일 뵈어요. 내일 아까 먹은 제육볶음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해요.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내일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서장님이 2차로 편하 쏘세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들어갈게요. 내일 봬요. 그래, 12시.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맙다니 무슨 말이 그래요. 그래요, 저도 고마워요. 그래, 잘 들어가. 끝까지 조심하고.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서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리치만이 이런 나를 보았다면 평생 놀렸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놀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했다. 처음으로 사는 것에 의미를 느꼈다.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었다. 토요일에 그것도 점심 식사 약속이라니, 그것도 브릿지와 함께.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참, 이봐, 브릿지. 네, 서장님, 왜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지? 뭘요? 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믿는 거죠. 믿으려고 하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믿으려고 하니 믿어졌다고? 알겠어. 어서 들어가. 믿으려고 하니 믿어졌다. 참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뭔가 그럴듯한 게 있어야 믿는 거 아닌가? 눈에 보여야 믿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믿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걷고 있는데 경쾌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였다. 브릿지의 발소리였다. 확실히 믿어졌다. 아니, 믿고 싶었다. 왜 아직 안 가고 다시 왔어? 어떻게 저인 줄 아셨어요? 그냥 그렇게 믿겨지더군. 자네였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고 말이야. 헉!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대로 10초간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할 말도 까먹은 채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웃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와 그녀를 보고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케오 스크루지 제6화 둘이 함께 만난 크리스트 헤수스 이야기. 그날 토요일 점심 식사 이후로 나는 브릿지와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고백이 너무도 쑥스러웠지만 그녀 역시 내 마음과 같았고 우리는 그렇게 혼자에서 둘이 되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TV 속에서나 일어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나는 브릿지 덕분에 정말 새롭게 태어난 거다. 고마워, 브릿지. 또 그 말이에요? 고맙단 말 안 해도 됩니다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난 요즘 완전히 새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고 잠드는 게 행복하고 일어나는 건 더 행복하다고.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감사해. 요즘은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원래 멋진 사람이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고마워, 브릿지. 참, 혹시 그 소식 들었어? 헤수스 선생님 이야기 말이야. 제리코를 지나 제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저도 요즘 그 일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헤수스 선생님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목숨을 내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십자가를 지러 제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지금 제루살렘에는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가득한데? 당장이라도 그 선생을 죽이려고 할 거야. 특히 그 필라도스라는 총리와 카야바스라는 종교청장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인데 왜 하필 거기를... 저희도 말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피터라고 수제자가 있는데 선생님을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걸요. 그래서 그냥 다시 믿어보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인가 기쁜 뜻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껏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 그저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마음이 많이 복잡하겠군. 십자가를 지러 제루살렘에 간다. 이제 곧 제리코를 지나올 거고 오늘 오후쯤이면 우리 세무서 앞을 지나가겠군. 난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았다. 어쩌면 그 선생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브릿지도 내심 선생님을 만나봤으면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런데 브릿지 때문에 만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나고 싶었다. 그 선생이 어떤 분인지 너무도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다. 내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스크루지, 당연하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선생님이 당신을 먼저 만나러 오실 거예요. 먼저 나를 만나러 온다고? 그래, 그러면 좋겠군. 사실 내가 만나러 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그렇거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키가 작아서 내가 시야에 보일지도 모르겠구만. 누가 키가 작대요? 이거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스크루지 씨, 선생님은 키로 만나는 게 아니랍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처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믿어보기로 하지. 그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난 요즘 당신과 함께 먹는 점심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점심을 먹는 내내 헤수스 선생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서 그분을 볼 수 있을지 계획도 다 세웠다. 저기 봐! 저게 크리스트 헤수스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어디? 아, 그렇구만. 저기 제자들과 함께 오고 계시는구만. 호산나!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죽으러 간다고 하던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도 되는지 알아보구만. 최소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정장이라도 입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든가 해야 메시아라고 믿어주지. 저 제자들을 보라고. 어부에 세리에 난리 났어. 가짜 메시아는 물러가라.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랑하라는 말이나 하다니 거짓 선생이야.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한 것이라고 말했단 말입니까?
그럼 저 거지 나자로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구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더니 정말 헛소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구만. 도로는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기의 옷을 벗어 도로에 깔자 너도 나도 옷을 벗어 도로에 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브릿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브릿지, 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기 앞에 있는 탑에 올라가 보는 것은 어때요? 저기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보일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저 탑? 그래, 좋아. 한번 해볼게.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이 가는 길 한참 앞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쩔 수 없이 탑에 올라야 했다. 이 지역 특산품인 돌무화과 나무를 본떠 만든 탑이었다. 제법 튼튼한 탑이었기에 내가 올라가도 휘청거리지 않았다.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반드시 보고 만다. 멀리서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것 같다. 뒤이어 브릿지도 헐떡이며 도착했다. 나에게 엄지를 내밀어 응원해 주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브릿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처음 들어본 목소리이다. 그런데 처음 들어본 목소리치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예전부터 들어본 목소리였다. 생각해보니 꿈에서 들어본 그 목소리였다. 자케오 스크루지, 어서 내려오너라. 난 탑 관리자가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너무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지나가는 것만 보고 내려갈게요. 자케오 스크루지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묵어야겠다. 내 이름은 크리스트 헤수스다. 스크루지 씨,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당신 아래에 있어요. 브릿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분명히 저 군중들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나를 쳐다보시고 있었다. 헤수스 선생님이었다. 크리스트 헤수스 선생님이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궁금했던 선생님이었다. 그 옆으로 매튜가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어서 내려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나는 탑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세무서장이고 뭐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브릿지가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도 될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저희 집 꽤 커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어느 사이에 선생님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군중들 사이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잠깐, 스크루지 서장 아니야? 나한테 작년 말에 세금을 50%나 떼서 가져갔다고. 우리 아내가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런 인간의 집에 지금 헤수스 선생님이 가신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인간을 헤수스 선생님이 만나주신다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런 죄 많은 사람의 집에 묵으려고 하시는 거지? 털썩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다 맞는 말이다. 난 쓰레기였다. 난 악명 높은 세무서장이다. 난 흡혈귀같이 살아왔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브릿지를 만난 후에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좋은 글씨가 좀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꼬리표처럼 과거가 계속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만 돌아서서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 나 같은 놈은 그저 꿈에서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이나 받으면 되는 거야. 왜들 그러세요? 스크루지 씨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스크루지 씨는 지금 달라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스크루지 씨는 정말 해수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브릿지가 군중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자 내 마음은 더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의 과거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앞을 보았는데 해수스 선생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적힌 글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해수스 선생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 매튜의 집에 초대받았던 날 창문 너머로 들었던 해수스 선생님이 이스턴 세무서 직원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어나야 한다. 브릿지를 위해서라도, 해수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절망과 좌절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일어섰다. 매튜가 그런 나를 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도 내가 한 말에 놀랐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었던 돈을 포기하는 순간이었다. 해수스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가진 돈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부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고민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브릿지는 마치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그래, 내겐 이제 브릿지가 있어. 선생님, 저는 세무서장으로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하면 난 파산이다. 내가 얼마나 강제로 빼앗은 적이 많았던가. 떡볶이집 김 사장과 그의 딸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저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누구에게든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해수스 선생님은 브릿지가 병이 나았다는 말을 할 때 보여주었던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화했다. 그의 눈빛에는 힘이 있었지만 위협감이 아니었다. 따뜻함으로 감싸주며 나를 이해해주는 눈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나를 안아줄 것 같은 두 팔이 너무도 평안해 보였다. 스크루지,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스크루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흘러나와 버렸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자로가 떠올랐다. 바로 내 뒤에 있었다. 그가 나를 안아주었다. 이제 나도 나자로처럼 거지다. 하지만 더 행복해졌다. 아브라함 품에 안길 꿈이 생겼다. 리치만이 떠올랐다. 저 멀리서 나를 부러운 듯 보고 있었다. 내가 손짓을 해서 이리 오라고 했지만 어깨를 으쓱 하고서는 다시 돌아서 자기의 길을 갔다.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다. 조만간 리치만에게 찾아가 영원히 사는 법이 무엇인지 말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헤수스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들도 전해주어야 하겠다. 선생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집에 가서 당장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참 브릿지, 미안하지만 이제 거지가 되었는데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이제 정말 제리코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전 스크루지 씨와 함께 이 길을 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함께 가요. 내일 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 그렇게 살자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어느덧 선생님의 제자들이 나에게 다가와 한 명씩 안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다. 난 이제 통장 잔고는 비었지만 너무도 많은 친구를 둔 사람이다. 통장 잔고가 가득 찼을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었다. 그리고 헤수스 선생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함께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 자케오 스크루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은 보너스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며 목숨을 내어주며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랑을 알게 해준 헤수스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브릿지에게 감사한다. 오늘도 하늘에 대고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